한상진 기자 언제 오셨나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아닙니다.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축구 보고 계시진 않으셨고요. 아니 지금 이제 축구 곧 시작하는데 빨리 끝내시죠 오늘은. 지난주에 네. 한상진 기자와 나눈 대화가 네. 3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 제가 유튜브 사실 잘 안 봐서 예. 뭐 쇼츠 이런 거요? 아, 쇼츠는 아닙니다. 쇼츠가 쇼츠는 30만인 경우는 네. 종종 있습니다. 네. 종종 있는데 클립 우리가 제가 나눈 했었던 대화 얘기 중에 뭐가 그렇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윤석열의 다리꼬기. 참. 그 하호영 앵커께서 예. 그 전문의들한테 여쭤보시고 얘기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예. 허리 아픈 사람이 다리 꼬면 어떻게 되는지. 예.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증상을 좀 정확하게 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진짜 디스크인지 네. 아니면 원래 윤석열 씨의 그 특징이 네. 본인의 그 시그니처 자세가 쩍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네. 다리 꼭 있는 모습. 예전에는 좀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을 때는 네. 다리가 아마 안 꼬아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네.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TV 아.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랬어요? 예. 본인 살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왜 자꾸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았니나. 그럼 나 이제 다리도 꼴 수 있는 남자다 이거 자랑하는 건가? 재판에서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들 윤석열의 그런 모습들에 주목한 이유가 뭐였을까 사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걸 보신 거 아니에요, 한상진 기자도? 저는 봤죠. 계속.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지난주에. 인상적이어서 방송 중에 말씀하신 거고. 재판 중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가서 네. 잠깐 이 중요한 장면들을 막 놓치기도 했었다니까요. 제가 다리를 근데 제가 기억이 한 2시간 남짓 본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받는 내내 네. 다리를 그러니까 꼬아 있는 다리를 푸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귀한 얘기도 많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통 꽂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저리면 그랬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예, 그랬던 것 같지도 않아. 오늘, 한쪽으로만. 예, 오늘 나눌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으로 네, 좀 넘어가긴 알겠습니다. 하겠는데요. 이 윤석열 다리 꼬는 거하고.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30만 넘었다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네. 윤석열 씨가 이거는 아니었나요? 거기서 네 하고 바로 붙는 거죠. 그래요, 바로 붙어요. 이게 다리를 꼬고 네 한다고 생각해보면 네네. 원래 우리가 윤석열이란 이미지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렇죠. 뭐랄까 진짜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꿈도 꿨어요. 꿈을요? 법정에서 네. 윤석열 씨가 그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습니까? 네. 하는 이 장면을 제가 꿈도 꿨어요. 며칠 전에. 그런 꿈을 저한테 저한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지. 네. 제가 그 꿈을 꾸고 새벽에 깼어요, 잠깐. 그러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진짜. 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재판장에서의 모습도 자꾸 떠오르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씨가 저희 재판에 한 번 더 나와야 된다고. 네. 다음에 나왔을 땐 또 그게 다음 주인가요, 혹시? 아니요.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또 재판을 봤는데 예. 다음 주 화요일 재판에는 누가 이제 증인으로 나오냐면 네. 그 유명한 윤석열 커피의 주인공 박모 검사. 근데 그분이 원래 지난번 재판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변호사 지금 현직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직 아니죠. 지금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 등록을 안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서 송달이 보통 안 되면 뭐 패문 무죄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아마 그런 식으로 그 증인 소환장이 전달이 안 돼서 한 번 더 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그 검사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고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하셨던 분인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지금 송달이 안 된다는 게. 근데 어쨌든 그거 법기술 아닌가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씨 공선법 사건에서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네. 증인으로 여러 번 불렀는데 결국 안 나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문서 송달 실패. 네. 근데 심지어는 이분은 지금 본인의 뇌물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야. 근데도 지금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증인으로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막상 당해 보니까 이게 뭐 한국에 살면서 온갖 일 다 하면서도 법원이 부르면 그냥 뭐 그래봐야 과태료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안 나가도 한 500만 원 정도 내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증인으로 안 나가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집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집에 해문부제니까. 들어가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왔습니다. 문 안 열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을 그런 것 같아. 예. 한동훈 의원이 썼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똑같이. 전국 투어하면서. 맞아요, 전국 투어하면서. 전국 투어하면 법원이 따라다니면서 맞아요.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기술자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다리 꼬는 거에서 법기술자 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네. 원래 질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네네. 해서 잘 저 됐습니다. 얘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정청래 대표가 이게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정부개혁의 상징이고 보안수사권 폐지는 너무 당연하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진 당론이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정치부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법조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우리 한상진 기자처럼 탐사보도 기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또 다를 여러 결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일단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불가역적 당론이라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당연히 폐지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기자실에 출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정치부 기자로도 제가 활동을 좀 해봤고 물론입니다. 예. 사회부 기자로도 해봤고 제가 여러 버전으로 해석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드리면 보안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민주당 당론이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너무 당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굳이 안 써도 되는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 예. 저 얘기는 보안수사권을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모종의 세력이 정부 여당 내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사실은 보면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수사기소 완벽한 분리에 조금 미온적인 입장이라는 건 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도 그 검찰의 약간의 일정 부분의 수사 기능을 남겨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고 심지어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밖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사실상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라서 저거는 이제 정치부 기자식 해석으로 보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청와대와 법무부를 상대로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그렇죠. 연임 도전을 위한 그렇죠. 연임 도전을 어떤 포지셔닝이다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조만간 열리게 될 전당대회의 최대 전선은 여기입니다라고 이제 전선이 어딘지를 딱 보여주는 이제 발언 같아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청래 대표께서 최근에 페북에다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뭐 이제 이런 그 단어만 딱 문구만 딱 썼죠. 예. 사실은 그거하고 지금 결이 같은 주장인데 어쨌든 본인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본인의 입장과 자세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전당대회 최고 전선이 지금 어딘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선을 딱 긋고 나온 거라서 저는 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고 사회부 기자 시각으로 보면 그 전에 제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저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당연한 얘기가 마치 논쟁의 주제인 것처럼 여전히 정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역시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대략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한 지가 대략 30년 정도 됐어요. 그렇네요. DJ 정부 때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나이브하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검찰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와서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예요. 20년 넘었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안수사권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작년 여름 가을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많은 절차, 방법, 논리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보안 수사라는 단어가 여론에 회자되기 시작한 지가 1년도 채 안 돼요. 실제로 형소법,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네. 형법 체계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었네요. 보안 수사라는 단어가 법 체계 안에 있는 단어입니까? 없어요. 이게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보안 수사는 수사 아닙니까? 마치 보안 수사는 좋은 것이란 이미지. 보안 수사는 제대로 된 수사는 아닌데 다만 미진한 수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요. 그런데 보안 수사는 수사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모든 수사는 다 보안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되는 어떤 범주랄까요? 네. 이 논의되는 범주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좀 다른 네. 것 같은데 보안 수사나 뭐 이제 그렇게 이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네. 피해자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저는 근데 거기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질문 하나만 딱 하고 싶어요. 그런 분한테. 그러면 수사 기소권을 한 몸에 가지고 검찰이 운영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 잘 구제가 되고 회복이 됐었던 모양이군요. 그럼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다 쥐고 흔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각 정부 부처에 있는 특사경들에 대한 지휘 권한까지 다 갖고 있었던 진짜 무소불위의 시기엔 대한민국엔 사법 피해자가 없었네요. 그죠? 없었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이 준비하고 있고 수많은 민주시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소 분리다. 그래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기소하는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하시는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이게 현실이 됐을 때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 피해 복구가 제대로 안 될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피해자로 넘쳐난 나라가 될 거다. 경찰공화국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럼 과거에 수사기소권 다 갖고 있었는데 검찰이 그때도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넘쳐났거든요. 당장 저부터. 그럼 이런 분들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뭐 하셨냐. 그럼 그거에 그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바뀌면 피해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논쟁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을 때 피해자가 생겼던 네. 그건 또 현실이죠. 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 네. 이 우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실의 차이하고 이 우려하고 중간 어딘가에서의 어떤 접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에서는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뭐 인정하지만 네. 그래도 국회에서 수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직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완전 폐지를 다시 언급을 한 것이니까 수기를 통해서 어쨌거나 그 방금 말씀하신 그 현실이나 미래의 우려가 절충되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맞는 얘기예요. 네. 말 자체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검찰에 너무나 과도한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든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냥 업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검찰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본질이 뭐냐? 대한민국 검사관 2,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 혹은 20% 정도가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 이러면 우리는 검찰개혁 안 해도 됩니다. 한 20% 혹은 10% 정도 되는 검사들
인성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걸러내서 내쫓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검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욕망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내가 수사를 했어요. 그럼 내가 수사하는 사건을 내가 기소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수사한 거,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예단,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버도 하고 하면 안 되는 불법행위, 위법행위도 저지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한테 네.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검사들한테 뭐 좋은 비디오 보여주고 좋은 강연 듣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검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단이 재판으로 기소로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굉장히 무리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사한 것을 제3자의 시각에서 이걸 진짜 기소해서 사람 인생을 진짜 똘똘마리를 한번 해도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이 정도 사건은 이거는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야 될 사건인지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안수사라는 이 참 미묘한 단어. 그러니까 마치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좋은 단어, 굉장히 선한 단어처럼 보이는 이 보안수사라는 단어를 들고 나와서 이 전체적으로 이 검찰개혁이라는 논의가 시작되게 된 근간을 흔드는 그렇게 일이, 보면 예. 그 한강진 기자는 보안수사권하고 보안수사 요구권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아니 보안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사는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인권의 대변자고요. 공익의 수호자입니다. 본인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선서도 하죠. 그렇게 네. 검사 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류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검찰에서 굉장히 좀 개혁적인 검사 출신이지만 굉장히 개혁적인 입장을 냈었던 임수빈 검사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법무부에서 뭘 했었나요? 하여튼 뭐 예. 검사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 MBC 광우병 예. 사건 때 자기는 이거 도저히 기소 못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돼서 이분이 박사 논문을 쓰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박사 논문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감명 깊었는데 검사는 총 차고 다니면서 사람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검사는 수사기관이 해온 수사를 인권이란 측면에서 검증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수사라는 건요. 합법적인 국가폭력 아닙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합법화된 폭력입니다. 이 폭력이 누군가의 삶을 짓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국민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필터링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검사들은 대부분 검사들이 수사기관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칼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이 멋있는 척하고 막 사무라이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검사의 본질이 아니고요. 검사는 사무라이처럼 칼잡이처럼 총잡이처럼 수사를 하고 있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준 서류를 가지고 이 과정에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미진한 건 없는지 너무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일을 하는 게 검사예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궁금증이 있어. 그러면 그걸 본인이 수사하기 시작하면 보안수사라는 이름을 본인이 수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건 돼요 또 다시. 내가 손대서 이제 내 사건이 됩니다. 그럼 내가 수사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보안 수사권이고, 그렇죠. 보안 수사를 요구한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수사 요구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네. 논의는 왜냐하면 지금 채팅창에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결정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전 두 가지는 구분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게 정치적인 국면에서 부각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또 하나는 이것이 수기를 통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로 결정이 되고 있는 이 과정 이거 말고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가 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냐면 정치적으로 진영이 좀 갈리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는 누구 편이다 그렇죠. 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그것은 아니고 예. 원칙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채팅창에 지금 예. 계속 그 이야기가 좀 오가고 지금 있어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요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야당이 국민의힘이 나중에 정권을 잡더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혹은 민주당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혹은 한 당 안에서도 어떤 특정 진영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그렇게 이렇게 소비돼서는 안 되는 쟁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이렇게 주물러져 왔었던 대한민국 사법체계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인 논란 그리고 사회적인 소비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제발 저는 이렇게 좀 소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검찰이 너무나 많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생겼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진짜 업보라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로 수없이 많이 나왔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인권수호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수호기관이 인권을 수호한다는 사람이 총과 칼을 허리에 차고 손에 들고 있어서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사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총과 칼을 다시 걷어들여서 그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한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네. 여기까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네. 검찰 보안 수사권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안과 관련돼서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아니냐. 네. 이게 여당 내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 또 여당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이고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그리고 그전 20대 대선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었던 뭐 18대 대선 이거 19대 대선 그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실 때 매번 대선 때 핵심 쟁점 중에 1번이 검찰개혁인 때가 많았습니다. 그죠? 그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검찰개혁 말고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것만 얘기하냐 이런 분들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대선 때도 검찰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서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새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랄까 명확하게 가르마가 좀 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좀 충분히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는 지금 예. 이 검찰개혁 문제가 최근에 예. 이 민주당 전당대회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께서 얼마 전에 어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권투쟁 저거의 본질은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 검찰개혁 문제가 사실은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선이 돼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또 슬픈 상황이 없어요. 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대 정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실 이 문제는 정권 출범 초기에 조속히 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되고 지금쯤이면 우리가 민생, 국민의 삶, 경제, 뭐 부동산 문제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뜨겁게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국면이 됐다면 저는 지난 지방선거도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내란 세력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구를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나. 제가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우리 한상진 기자 얘기를 좀 더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이 한상진 기자가 갖고 계신 의견 존중하고요. 여기에 이제 반대편 의견이 네네. 존재하고 이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뭐 한상진 기자에 대한 의견을 평가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고 네네. 그 박은정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딱 저도 언급하고 네네네. 다음 주제 이화영 재판으로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전선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의제를 던져서 그것을 1번이다 전선이 쳐졌다라고 하는 사람 네. 그것보다 그것을 포괄해서 다른 문제까지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람 모두 건전한 토론으로 경쟁하자.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댓글창에서는 네. 채팅창에서는 양비론 양시론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둘러싸고 온갖 조롱과 멸칭 이게 네.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막 뜨겁거든요. 네, 그러지 맞아요. 않고 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들고 기회가 닿으면 한상진 기자가 생각하시는 것과 네. 반대편에 여기에 뭐 신인규 변호사가 와도 좋고요. 네, 네. 뭐 등등이 와도 좋고 이렇게 좀 토론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건 진행자 탓입니다. 진행자 탓이고요.